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중국에서 한국 불매운동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이 이제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일본 브랜드를 샅샅이 찾아내는 움직임까지 생기는 등 그야말로 전국민적 행동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일제 불매운동이 확실히 독특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확실히 중국에서 보기에는 놀랄만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아왔다는 무역 전문가 A씨는 자신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 불매운동을 봐왔지만 중국은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매운동의 단계가 우선 공산당 혹은 지방정부의 누군가로부터 알 수 없는 인터넷 게시물이 도배되고 그것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당에서 주도한 것을 국가의 허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순식간에 과격해지고 매장을 부수는 행위를 해도 실제 누가 제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불매운동은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하다는데요. 작년 미중 무역 전쟁 기간에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또 나왔는데 역시 아이폰을 부수거나 나이키 옷을 입은 사람에게 거친 행동을 하는 등 출처 불명의 게시물이 돌았습니다만 일주일도 안 되어 불매운동 열기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한 매체에서 미국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절반이 넘는 중국인들이 미국 브랜드가 우수해서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당 주도적인 화풀이식의 불매운동이 잠깐 일다가 결국 제품이 좋으니 계속 쓰는 형국인데 한국은 전혀 다르게 시민들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일본에서 보복 조치를 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도 안 지나서 불매운동 보이콧 포스터가 제작이 되고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 등 엄청난 속도로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모습이 중국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일이라고 중국통은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자기중심적이라 결국 좋아하는 건 계속 사용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불매운동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독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에서 보기에도 이상했나 봅니다. 한 일본 언론의 언급이 인상적인데요. 불매운동 포스터 디자인을 보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이나 문구가 상징적이고 강렬한 데다가 한국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참하자며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불매운동이 갑자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국내 불매운동으로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과거 국내에서 유제품이나 인스턴트 일부 브랜드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해당 제품군 점유율이 급락한 것입니다. 또한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그 추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예전에 다소 냄비근성이던 불매와는 다르게 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티즌들은 간단한 짤과 같은 압축 요약된 이미지를 돌려보면서 잊을만 하면 무슨 브랜드 근황이라며 서로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특유의 불매운동 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아마도 일본에서 이러한 한국의 자발적 시민운동은 예상 밖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던 한국이 불이 붙어버렸다며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한 달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1일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이 1개월 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혼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는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의료 체계 붕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긴급사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당초 5년 6일까지로 예정됐던 긴급사태 선언이 현행 그대로 1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4일 긴급사태 선언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전일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취재진들에게 7일부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NHK의 집계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023명이다. 국내 확진자 14,31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712명을 더한 수치다. 사망자는 크루즈선 13명을 더해 총 46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쿄에서는 다시 추가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늘어났다. 도쿄에서는 최근 이틀간 추가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았지만
1일 16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100명대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 국민은 방송 뉴스를 거의 그대로 신뢰하고 있는데 아베가 일본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본 방송은 아베를 비판하거나 아베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TV 방송은 일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 상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의 감염증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22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집이나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 1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중 무려 9명이 도쿄에서 발생한 사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지만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숨진 감염자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쿠다 야스하루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은 발표된 수의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해왔기에 현재 일본 방역당국이 발표한 숫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K5대 병원에 감염증이 아닌 다른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를 조사해보니 6%가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 배우 오카에 쿠미코의 경우도 같은 경우다. 63세인 오카에 쿠미코도 감염된 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미 일본의 의료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오사카에 있는 나미하야 재활치료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염된 간호사 2명을 간업무에 투입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감염된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 체계 붕괴는 병상 부족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도쿄의 경우 확진 입원자는 2,400명인데 병상은 2,000개밖에 되지 않아 일부는 자택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병상 부족 문제는 과거 일본이 의료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며 병원을 통폐합하고 병상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노령 인구가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쓸모도 없는 마스크에 5,350억 원이나 낭비하고 결국 불량 마스크를 회수하는 등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으며 아베 부인 아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여행이나 다니며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한국의 진단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방역이 선진적이라는 것은 이미 일본의 신문들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여전히 한국 방식은 정확도가 낮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 등의 이유로 한국에 지원 요청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지원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베의 실책에 대해 자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일본 의사회마저 질책하고 있다. 일본 의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 회장은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서 더 빨리 했어야 한다며 아베를 질책했다. 또한 진단검사 대상을 아베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같은 정책 때문에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능한 많은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베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무려 19조 원 규모의 소비, 관광, 이벤트 촉진비를 반영했다.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증 종료 후에 관광과 여행을 촉진하겠다는 예산을 벌써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이 같은 추경안 자체가 아베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염증 때문에 기업은 도산하고 서민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베는 감염증 종료 후에 관광을 촉진하는 예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은 여전히 아베를 지지하고 있다. 방송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57%는 아베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41%다. 또한 시즈오카 현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일본 국민은 해외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르게 아베 내각을 보고 있다. 감염증은 천재지변이 아니며 당국의 적절한 대처로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감염증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처럼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지켜본 세계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한국이 쥘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한국은 이들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온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불투명성과 폐쇄성으로 신뢰를 잃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하는데 한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했던 한국 제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투명성과 기술력을 담보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 경쟁력을 상쇄시켜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초래해 세계 무역, 투자 질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국과 여러 첨단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 통상 시장에서도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결제 시원화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원화 결제 비중을 늘리면 수입 물가 급변동을 억제하고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두어 대외 경제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반도체 등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 제품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원화 사용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면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통화 협력이 진전될 때 원화의 영향력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원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